멋있었거든? 근데 말을 못했어. 난 H.O.T 팬이었기 때문에.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그 어떤 것도 대변하지 않고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H.O.T 하나만 가지고는 제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라이벌로 강력한 녀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입시 시스템을 제대로 꼬집어보자. 오늘은 잭스키스의 학원별 곡입니다. 시작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H.O.T와 제키를 둘 다 좋아하는 건 약간 변절자? 혹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둘 다 좋아하는 건 둘 다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멋있다고 느꼈지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키가 멋있다고. 나도 백다운 하고 싶은데 존나 멋있는데 말할 수 없었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뮤직비디오. 학원별 곡에 뮤비가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 지금 시절처럼 뮤비의 안무, 컨셉 뭐 약간 뭐 그거에 맞춰서 홍보를 한다거나 뮤비에 돈을 많이 쓴다거나 약간 그런 자체가 그러지 않은 시절이었던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뮤비는 진짜 정말 쌉 개판이에요. 진짜로. 뭐 추억으로 보는 정도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영상 관련 종사자가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퀄리티예요. 이제 화질이나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튼 좀 그렇습니다. 옷은 한두 번 갈아입나 싶은데 대성기획이 뮤비에 진짜 돈을 안 쓰긴 안 쓰나 봐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뭐 농구하는 모습, 그리고 뭐 춤추는 모습 등이 그때 당시 장면을 알 수 있게 중간중간에 약간 삽입이 되기는 해요. 근데 정말 돈 안 쓴 느낌이 퍽퍽 나죠. 추억이 쏠쏠하고요. 포인트는 그 심란한 가사 속에서 웃고 있는 멤버들이에요. 지금처럼 가사에 맞는 뭐 연기나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됐던 시기라서 약간 조금은, 엄청 열심히만 찍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이 나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렸던 나이기 때문에 막 고등학생도 있었을 것이고 제키가 몇 살 때 다 데뷔를 한지는 제가 팬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여튼 되게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H.O.T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물론 H.O.T만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서태지의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도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때는 정말 공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성공의 지표로 놓고 가진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였고요.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뿐이었어요. 뭐 하지만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건 크게 없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 그렇다라는 거. 다들 예술에 대한 혹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창작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예능 계열로 가는 거는 약간 불효로 여겨졌고요. 이거 혹시 잘 뭐랄까? 좀 안 와닿으시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유지태가 공부 말고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예능 계열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약간 좀 딴따라 나쁜 놈 혹은 뭐 불량 청소년 이렇게 보는 그런 의식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배고픈 거 아닙니다. 너같이 무식하고 힘만 믿는 새끼 공사팔에 가서 벽돌 날라야 돼. 예체능.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뭐 약간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직설적인 가사와 사실적인 묘사들은 10대들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전사의 후회보다 더 사실적이고 다이렉트로 해당 문제를 이야기한 곡은 이 곡은 솔직히 저평가가 좀 많이 되어 있죠. 옛날 가수 데뷔곡이니까 약간 흑역사로 대충 떼고 넘어가고 웃길 그런 노래는 좀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물론 아리아리아리오 스리스리스리에는 무리수가 맞지 예. 근데 뭐 색다른 시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 인정받고 인류대학으로 간다. 요런 저 몇 줄로 이 곡의 방향과 사회성을 한 방에 반영을 해버렸죠. 되게 첫 줄인데 저게 실은 이제 보니 결론을 열어놓고 진행하는 곡인데 그 뒤에 내용이 뭐가 더 나올 게 있나 싶은데 굉장히 잘 풀어가죠. 예. 소리가 나지 않는 전화처럼 난 아무 표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좋다 싫다 뭔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학교종이 땡하고 울리면 우리들의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돌리지도 않았죠.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이죠. 모두의 친구는 모두의 적. 모두가 서로 밟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와, 이게 이 시절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학교괴담 있죠. 학교괴담에서 뭐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밀어버려가지고 죽이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경쟁이 심했고 공부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였었죠. 친구이기도 하지만 성적이라는 틀 안에서는 반드시 제껴야 되는 그런 어떤 적인 거지 본인에게. 이렇게 싸우다가 누가 살아남나? 가엾게 뒤로 처진 자는 이게 뭔가. 뒤로 처진 자라는 표현이 참 씁쓸해요. 이렇게 싸우다가 누가 살아남나? 가엾게 뒤로 처진 자는 이게 뭔가. 지금은 성적이 안 좋아도요. 웃긴 녀석이면 그 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면 가수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근데 저 시절에는 공부를 못하면 그냥 뒤로 처진 사람이 되어버렸던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저는 김재덕 파트가 가장 인상 깊고 마음에 들어요. 왜 내가 알고 싶은 사실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나. 왜 내가 알고 싶은 사실들을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나.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궁금한 건 학교에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학교 자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들도요, 정해진 코스대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저도 별다른 어떤 경험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선생님들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수학 시간 공부했던 방정식 그게 어떤 도움이 되나? 이거는 골절이에요. 이거 골절이에요. 네. 이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 150명이 공감할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방정식 풀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하지만 그 과목을 학교에서 할애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학상공론식의 교육 시스템 말고 더 효율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대목이죠. 만일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맞는다고 아메리카맨과 말이 통하나. 이 부분 가사가 진짜 잘 안 들려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네, 엄마들이 딱 싫어할 랩 스타일이죠. 엄마들이 쟤 뭐 이렇게 땡땡거리냐 약간 이런데 정말로 영어 시험과 회화는 별개의 문제죠. 저 영어 시험 100점 맞은 적 없는데 외국인 친구들하고 대화 잘합니다. 몇십 년간 영어를 배우지만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죠.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렇게 하나 나는 모르겠다.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선생님들도 모르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는 여기로 관통이 되죠. 선생님들 스스로도 정말 옳은 내용, 방향을 알고 계신다면 커리큘럼 안에서 더 나은 교육 방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가르치시지 마시고 본인 노력을 좀 더 투자하신다면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언젠가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너무 심오하게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뭔가를 뭐 안 하고 계신다, 뭐 선생님들이 아무짝에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늘상 가르치던 커리큘럼대로 수업만 하면 되지 이거 말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경험을 선사해 주실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좀 더 해보시면 더 좋은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 멤버입니다. 멤버 이름을 모르실 리는 없지만 각 멤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항목을 좀 따로 뺐어요. 당시에 강성우는요 정말 인기가 많고 외모가 진입 장벽이 좀 낮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자친구들이 쉽게 입덕할 수 있었던 그런 외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표준적으로 좀 잘생기고 귀엽고 약간 그런 상이라서 저 때 죄다 강성우는 좋아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뭐 그 이야기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고 뭐 여튼 저 때 강성우는 정말 여자친구들이 다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메인 보컬이었는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하면 당시 강타보다는 보컬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타입이 약간 특유의 뽕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고급짐에서는 좀 다른 길을 갔죠. 근데 또 제키 노래는 강성훈 말고 다른 사람이 부른다라는 거는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로드파이터나 무모한 사랑 약간 이런 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어간다라는 건 좀 약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은지원은 그 당시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뭘 좀 아는 친구들이 좋아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입장벽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외모와 카리스마 그리고 남자다움 뭐 약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 어린 친구들이 주류로 좋아할 만한 그런 상은 아니었었어요. 지금 봐도 카리스마가 있을 정도니까 뭘 좀 알고 좀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여자친구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은지원은 발성이나 호흡 등에서 뭔가 타고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설의 폼생폼사 그 라이브 영상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멤버들과 마이크를 다른 걸 썼나 싶을 정도로 다른 볼륨과 정확한 딕션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제키의 소리내는 부분의 지분은 60%가 은지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달떠난 밝은 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볼 빡빡 깎는 것난 견딜 수 없어. 고지용은 비슷한 퀄리티지만 좀 더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졌죠. 딱 봐도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 그런 외모. 귀공자 스타일의 귀여운 느낌 그리고 스마트해 보이는 이미지까지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외모였다라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보컬 능력이 좀 부족했었던 건 사실. 솔직히 이렇게 잘생겼는데 노래 실력이 출중하지 못하면 아이돌이란 게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솔직히 말을 하면 김재덕은 춤으로 뽑힌 멤버였는데 그 당시에 춤을 잘 추고 못 추고의 기준은 탑을 줄 수 있냐 없냐 약간 요 기준이었었거든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플러스 파워무브를 할 줄 아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무브를 가진 게 있느냐. 당시 춤 담당은 무조건 다 랩이었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 당시 랩을 랩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랩이라는 거는 그만큼 남는 포지션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굉장히 순수하고 열심히 하던 이미지였고 부산 사투리가 묻어나오는 게 매력적인 멤버였어요. 이재진 지금은 태도나 언행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저 당시에 진짜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한쪽 눈이 가려지는 그런 헤어밴드? 약간 그런 게 굉장히 독특했었는데 뭔가 이 세상 카리스마가 아닌 느낌이었었어요. 랩을 담당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 랩이 현재 멈블랩의 시초가 아닌가. 김재덕과 함께 춤 포지션이었는데 컴백 그거 할 때 앞줄에서 둘이 이렇게 손잡고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장수원은 괜찮아요? 실은 솔직히 말하면 가장 무재능이었죠. 솔직히 말을 해서 우리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의 노래 실력이나 살아남은 방법 등이 재조명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노래 실력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파트도 굉장히 난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갑자기 노래 연습을 개 하더니 준수한 보컬을 가지게 된 대단한 멤버. 찾아간 그곳에서 네 번째 춤입니다. 안무라고 할까 했는데 솔직히 이 당시 무대에서 안무를 하기보다는 본인 파트에 최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안무가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 워킹 역시 각 파트에 몇 초 안 되는 타이밍에 본인을 PR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없는 모습도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춤이 H.O.T 데뷔곡과는 다르게 뭔가 사뭇 다르게 뭔가 많이 맞는 형태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칼각이라든지 그런 형태는 좀 아니기는 해. 동작을 하는 멤버끼리들도 정리가 안 된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심히 하는 멤버들이죠. 하도 H.O.T를 외치던 시절이라 그런지 굉장히 엄청 활발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초반 후렴부 부분에는 아주 애들이 카메라를 먹으려고 작정을 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죠. 나오는 멤버들과 들어가는 카메라에 혼돈의 그런 도가니탕을 끓이는. 전반적으로 안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멤버를 잡는 ENG 카메라의 동선이 춤을 보는데 엄청 방해가 많이 돼요. 몰입감 부분에서는 김재덕 파트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소리를 치듯 하는 랩에 본인이 파트에 춤을 이렇게 맞춰서 넣으면서 좀 약간 굉장히 멋지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 이게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들어 이 부분에만 간신히 안무를 좀 볼 수 있는, 나머지는 안무가 안 보여. 이 부분 말고는 백다운 그거까지 요거 제외하면은 실은 본 게 많이 없어요. 댄스 브레이크도 강성훈 씨가 같이 하는 백다운이 있는데, 그거 저때 저 기술이 진짜 유행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남학생들 대가리 많이 깨졌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H.O.T 팬이었기 때문에 제키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제키를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 나 모르게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멋있는 건 멋있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키의 학원별 곡입니다. 보러 가시죠.